교재 24페이지 2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 위쪽에 선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항상 이 명령어 창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 화면에서 첫 번째 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다음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F8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키보드의 F8번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직교 모드가 꺼지고 켜지게 되는데요. 이 직교 모드를 켜게 되면 수평, 수직의 선을 그릴 수가 있고 직교 모드를 끄면 F8번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직교 모드 끄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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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단축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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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방금 사용했던 기능을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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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스페이스. 이 단축키는 외워야지만 작업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억지로 이 단축키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요. 키보드에 컨트롤 Z, 실행 취소입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한 번 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L, 스페이스. 임의의 지점, 클릭, 클릭,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객체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 객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객체는 정확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객체의 끝점, 중간점, 그리고 끝점. 이 점으로부터 다시 선을 그리고 싶다면 L,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이 객체 끝에 갖다 놓게 되면 객체 스냅 마크가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한 끝점에서부터 선을 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작업 완료, 스페이스. 아래쪽에 객체 스냅 모드가 켜져 있어야지만 정확한 지점에서부터 객체를 그려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객체 스냅 모드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객체 스냅 모드가 꺼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을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객체의 끝점에 마우스를 놓아도 객체 스냅 마크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끝점 그 근처를 클릭을 해서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확대를 해본다면 지금 정확하게 객체의 끝점에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객체가 그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또는 객체를 작성을 할 때에는 항상 정확하게 객체를 그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객체 스냅 모드를 켜줘야 돼요. 객체 스냅 모드를 켜게 되면 L, 스페이스. 이 객체의 정확한 끝점이 표시가 되어서 이 끝점을 클릭을 한다면 정확하게 이 객체의 끝점으로부터 나머지 객체들을 정확하게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그릴 때에는 항상 객체 스냅 모드가 켜진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대 좌표 방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동적 입력 모드도 켜주셔야 돼요.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눌러서 지워줄게요. 이번에는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L, 스페이스. 명령어 창에 입력하지 않고 바로 키보드에 L을 입력을 하면 마우스 커서에 그 단축키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길이 값을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길이 값을 입력을 할 때 이때 F8번 정확하게 수평의 선을 그리기 위해서 F8번 직교 모드 키고 30 그리고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만약에 지금 작성한 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선이 엄청나게 작게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해서 방금 그린 객체를 작업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도록 확대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수직의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30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30 스페이스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30 스페이스 선이 그려지는 형태를 잘 보면 진하게 그린 선이 완벽하게 그려진 선, 그리고 이렇게 흐릿하게 그려진 선은 미리 보여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길이가 미리 보기로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 선을 그릴 때에는 이 지점으로부터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오토캐드로 객체를 그릴 때에는 항상 이 점들을 찍어가면서 객체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 왼쪽으로 하고 3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이번에는 길이 값과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기울어진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 값 35 입력을 하고 각도 기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각도 기호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쉼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각도 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객체의 길이 값, 각도 기호, 그 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도 기호, 그 다음 각도 값 2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L 스페이스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길이 값 35 그 다음에 각도 기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쉼표 클릭을 하고 각도 45도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좌표 값을 입력을 할 건데요. 좌표 값은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하는데 이때 X의 좌표 값 그리고 컴마 쉼표를 입력을 하고 Y의 좌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0, 2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찍었던 시작점으로부터 X의 좌표값 30, Y의 좌표값 20 따라서 30, 20인 지점을 찍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동적 입력 모드가 켜져 있어야지만 상대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F12번 단축키입니다. F12번을 눌러서 이 동적 입력 기능을 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절대 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좌표 방식으로 똑같이 이 좌표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똑같이 30, 20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형태로 객체가 이상한 지점이 찍혀서 그려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면 이 오토캐드에는 고유의 원점이 있습니다. X의 좌표값이 0이고 Y의 좌표값이 0인 원점인 지점이 있어요. 그 원점으로부터 X의 좌표값 30, Y의 좌표값 30인 지점이 찍혀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절대좌표 방식은 이 원점으로부터 x와 y의 그 값이 계산이 돼서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이 절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동적 입력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좌표 방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L 스페이스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 골뱅이를 입력을 할게요. 골뱅이를 입력을 하고 30,20 입력을 해볼게요. 동적 입력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절대좌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좌표값에 골뱅이를 붙이면 상대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스페이스. 그러면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30,20인 지점이 찍혀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좌표 방식으로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 일일이 골뱅이를 기입을 하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F12번 눌러볼게요. 동적 입력 모드가 켜져 있다면 L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30,20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골뱅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동적 입력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골뱅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동적 입력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객체를 그리게 되면 상대 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 동적 입력 모드를 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절대 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도면은 상대 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동적 입력 모드를 켜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그릴 때 이상한 형태로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동적 입력 모드가 꺼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켜진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 이번에는 지우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임의의 지점 클릭, 직교 모드 해제하고 F8번, 클릭,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객체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지우기 아이콘은 이 위쪽에 지우개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지울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지울 객체 클릭.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보면 지울 객체가 총 2개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Z. 이번에는 단축키를 입력을 해볼게요. 명령어 창에 단축키 알파벳 E 스페이스. 지울 객체 클릭 클릭. 선택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Z. 이번에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입력을 해서 객체를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 클릭을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객체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사각형의 아이콘 왼쪽 위쪽에 사각형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구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구석점 클릭.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 왼쪽 위의 지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그릴 때에는 점들을 찍어 나가면서 객체를 그린다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어서 사각형의 객체를 그렸는데요.
왼쪽 위쪽에 아이콘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에 파란색 점의 표시가 있어요. 이러한 점을 찍게 되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겠죠. 이 파란색 점을 찍고 이 파란색 점을 찍으면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콘의 형태만 봐도 이 객체를 어떻게 그리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Ctrl Z, Ctrl Z. 이번에는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객체를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구석의 점을 지정을 할 때에는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30, 20 스페이스. 다시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찍고 이번에는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스페이스. 그러면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그리고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X의 좌표값 마이너스 30 그리고 Y의 좌표값 마이너스 20. 따라서 이 지점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인 위치의 지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도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지점을 0,0인 지점을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점은 A3 용지의 크기인 420,297의 위치를 찍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0,0 스페이스 420,297 스페이스. 객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0인 지점에서 420 그리고 297인 지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취소와 실행 복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동일하게 객체를 그려볼게요. 선 클릭 F8번 직교 모드 해제하고 반복적으로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실행 취소 아이콘은 이 왼쪽 방향을 가리키는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한 번 클릭. 그러면 방금 작업했던 내용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작업한 것을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실행 복구 클릭을 할게요. 단축키는 Ctrl Z 실행 취소, Ctrl Y 실행 복구. Ctrl Z, Ctrl Y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이니까 이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객체를 그려볼게요. 선, 임의의 지점 클릭. 객체를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Ctrl Z를 눌러볼게요. Ctrl Z. 그러면 하나의 작업씩 실행 취소가 돼요. 작업 완료 스페이스. 실행 취소나 실행 복구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아이콘 옆쪽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방금 전에 실행을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더 이전 시점에 작업한 것들을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Z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줌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다 사용하진 않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전체 A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있는 이 알파벳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는 이 옵션을 직접 클릭을 해도 되지만 9버전의 오토캐드는 이 옵션의 알파벳을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알파벳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A 스페이스. 그러면 이 도면 안에 그려져 있는 모든 객체들이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영역을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해볼게요. Z
스페이스. 옵션 중에 윈도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직접 영역을 지정을 하면 이 윈도우 옵션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클릭, 클릭.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Z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 클릭을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Z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줌을 해볼게요. Z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시면 객체 옵션이 있습니다. 알파벳 O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 선택을 하고 클릭,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선택한 객체가 확대가 돼요.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L 스페이스 객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8번 직교 모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작업 완료 스페이스. 네, 이처럼 두 개의 선을 그려주시고 객체를 직접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ESC 객체를 클릭, 선택 취소 ESC. 이번에는 파란색 영역을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임의의 지점 마우스 커서를 옮기게 되면 파란색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파란색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돼요. 클릭. 다시 한 번 더 ESC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클릭을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그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역을 만들 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올가미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가볍게 클릭을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록색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이 초록색 영역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 객체는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ESC 키 누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 객체는 선택이 됩니다. 다시 ESC. 정리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 ES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록색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객체는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ESC 키보드의 Ctrl A를 누르게 되면 도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객체가 선택이 된 이후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을 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객체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객체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이번에는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도를 계산을 할 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반시계 방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파란색 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어야지만 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첫 번째 지점을 찍었을 때 그 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 위가 90도, 왼쪽이 180도, 아래쪽이 270도, 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계산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값 25, 각도값 40인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25, 각도기호, 각도값 40을 입력을 해준다면 파란색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 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평선으로부터의 각도는
40도이지만 첫 번째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값을 계산을 한다면 180도 더하기 40도를 더하게 되면 최종 220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길이값 25, 각도기호 220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각도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올리면 90도, 왼쪽은 180도, 아래쪽은 270도. 집교 모드를 사용을 할 경우 90, 180, 270도의 각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객체를 그릴 수가 있지만 집교 모드를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각도값을 갖는 선을 그릴 때에는 각도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값 25, 그 다음에 각도기호 입력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쉼표를 클릭을 하시면 각도기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도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값 25, 각도기호 220도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각도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각도값을 계산을 할 때에는 각도값 앞에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처럼 파란색 선을 그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 찍은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이 0도, 아래쪽이 마이너스 90도.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왼쪽이 마이너스 180도, 위쪽이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 선을 그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의 각도값 320도인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길이값 25, 각도기호, 그리고 시계 방향 마이너스 320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점을 찍어서 파란색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점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 수평의 각도가 40도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이 0도, 아래쪽이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을 한다면 180도에서 이 40도를 빼게 되면 140도이죠. 근데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14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을 찍기 위해서는 길이값 25, 각도기호,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각도값 140도를 입력을 한다면 이 파란색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함께 따라하면서 객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길이값 25,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쉼표, 각도기호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시계 방향 마이너스 기호 입력을 하고 320도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L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25 각도기호 마이너스 14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우리가 이 파란색 선에 똑같은 객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각도값을 계산을 해서 그릴 경우에는 25 각도기호 마이너스 320도가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면 25 각도기호 플러스 기호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값 40이 되는 거겠죠.
오른쪽 파란색 선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할 경우 이처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면 25, 각도 기호, 플러스 기호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220도를 입력을 하면 파란색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을 하느냐, 시계 방향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입력하는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2단원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연습 도면을 바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 강의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능들을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하면서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해야지만 실력이 향상되고 응용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습 도면 그리지 마시고 꼭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교재 28페이지를 보면 연습 도면이 있습니다. 이 연습 도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면서 응용력을 향상을 시키길 바랍니다. 만약에 연습 도면 작성이 너무 어렵다면 연습 도면 위쪽에 이 링크에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풀이 과정 참고하셔서 연습 도면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연습 도면을 그릴 때에는 이 지점을 찍고 이 지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이 객체를 그려나갈 수가 있었죠. 지금 이 2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을 찍고 찍어서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지만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지점의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의 위치의 지점은 알고 있죠. 이 점으로부터 선을 하나 그려주고 또 이 점으로부터 위쪽으로 이 지점을 찍어서 나머지 선을 그린다면 이 2번 도면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그려진 이 선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6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어서 객체를 그려 나가게 되는데요. 이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지점이 0도,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을 한다면 이 각도 값에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지점을 찍기 위해서는 50, 각도 기호 마이너스 165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을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지점 클릭을 해주면 이 6번 도면을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연습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그려보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